자, 우주간의 변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는 팽창하느냐, 우주는 고정되어 있느냐 이런 말인데 맨 먼저 우주는 정지해 있다. 자,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 기억 안 나지? 음,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지해 있어. 우주는 커지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아인슈타인이야. 자, 근데 우주는 팽창해. 라고 한 학자들이 있어요. 자, 우주는 팽창한다. 르메트르하고 프리드만이라는 자, 이 학자들이 우주는 팽창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우주는 정지해 있다와 팽창한다가 맞서서 의견 대립을 하겠지. 그러면 또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지해 있고 팽창한 거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할 거야. 그랬을 때 누구냐면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요. 자,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이건 뭐냐면 어떤 결과를 얻어냈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자, 이거를 알아낸 거야. 자, 도플러 현상을 이용해서 알아낸 건데 이 도플러 현상도 나중에는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 밝혀지는 거야. 우주는 팽창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는 말은 안 쓰겠지. 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팽창하는 우주론이야. 자, 팽창하는 우주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빅뱅 우주론이 있어.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하냐면 가모프. 자,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호일 등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거야.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우주론.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도 어떻겠니? 이 두 가지 이론을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자, 네. 그랬을 때, 자, 뭐가 밝혀지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생각 안 나? 1대 3? 3대 1. 네. 수소가 더 많아요. 네.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관측을 했어.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채택이 돼요.
자, 물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또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개가 나타나.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더 집어넣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 우주론을 좀 비교를 해봐야 돼. 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을 비교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주장을 한 학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 그랬죠. 가모프를 안 붙이고 가무라고도 부르는 곳도 있어. 그리고 정상 우주론은 호일 등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들의 제안에 의해서 우주는 둘 다 팽창을 해. 여기도 팽창하는 거고, 여기도 팽창을 해요. 자, 근데, 자, 우주의 질량. 자, 우주 전체 질량은 여기는 일정해. 근데 정상 우주로는 증가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주 밀도는, 자,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면 밀도는 감소하겠지. 네. 자, 여기서는 감소하고, 여기서는 일정해요.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자 얘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도가 낮아져. 빅뱅에 의하면은. 근데 정상 우주로는 온도가 일정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조그만 풍선에 점이 이렇게 네 개가 가까이 있었는데 자 이걸 크게 불잖아. 그러면 점 간의 간격이 멀어질 뿐이야. 점의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빅뱅 우주론인데, 근데 정상 우주론은 자 이렇게 점이 네 개가 있었는데 크게 우주가 팽창하잖아. 그러면 이 점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 질량이 새롭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요게 정상 우주론이야. 네, 요거 이렇게 우주관이 이렇게 변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초기의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이 책에서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자 거기에서 책에서는 제일 먼저 스펙트럼이 먼저 나왔으니까 스펙트럼 먼저 보자.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에서 스펙트럼을 왜 배우냐면 있지?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걸 배우게 한 거야.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매우 고온에서 발생한 빛이 자, 고온에서 발생한 빛이 어디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분광기를 통과하는 거야. 자, 요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닥 크게 설명을 안 할 거야, 그림으로도. 자, 무지개가 이거에 해당하죠? 자, 고온에서 발생한 빛에는 모든 색의 빛이 다 합쳐져 있어.
그게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모든 색으로 나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지개에서 보면 빨주노 초파남보 색깔이 다 나타나잖아.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예요. 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이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 자,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선 스펙트럼 배웠잖아. 네. 밝은 검은 바탕에, 자, 검은 바탕에 밝은 띠가 나타나죠. 그치? 자, 왜 네. 그러냐면, 여기에서 잘 봐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고온의 기체가 있어요. 근데 이 고온의 기체가 밀도가 작아. 근데 고온의 기체에서 빛이 나올 때, 잘 봐. 밀도가 희박하다 보니까 이 고온의 기체에서는 일부의 몇 종류 빛만 나오는 거야. 그런 쉽게 얘기하면 빨강, 파랑 빛만 나와. 그러면 자 이렇게 빨강, 파란 빛이 스펙트럼을 나타낼 때는 어때? 이렇게 자 요게 빨강, 파랑 두 가지 색깔만 딱 나타나겠지?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배워보자. 자 흡수 스펙트럼은 자 고온에서 방출된 빛이 자 고온에서 발생한 빛이 저온의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기체를 통과 시 일부의 빛이 흡수되겠지. 자 흡수된 후 그러면 일부의 빛이 사라져요. 흡수된 후 자 분광기를 통과한 빛은 띠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니? 밝은 띠 중에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겠지. 네.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굉장히 고온의 광원, 별이겠죠. 고온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색의 빛이 다 나와요. 모든 색의 빛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있어. 저온 기체. 자, 그러면 이 저온 기체에서 쉽게 이렇게 한번 해봐. 빨강, 파랑만 흡수. 여기서 빨강, 파랑이 흡수됐어.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은 빨강, 파랑이 없어지지? 네. 어, 요 빛이 사라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분광기를 이렇게 통과했다 그러면은 요 띠에서는 빨강, 파랑 쪽이
요 위치가 검은 줄로 나타나지? 이해됐니? 네. 그래. 이러고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는데, 자, 이걸 알아야 돼. 흡수선과 방출선의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똑같아요. 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흡수되는 위치, 즉 노란색에 흡수되는 위치하고 노란색에 방출되는 위치는 정확히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흡수선의 세기를 가지고 흡수선 세기, 즉 T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흡수선의 세기로 물질의 자, 양,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물질의 양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수소가 많이 모여 있으면 어때? 수소가 흡수하는 선이 많이 흡수되겠지. 근데 네. 조금 모여 있으면 조금밖에 흡수 안 한단 말이야. 알겠지? 지금 너 슬쩍 졸렸어? 자, 이게 흡수선의 세기로 물질의 양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별빛은 이건 꼭 또 한번 기억해 두자.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은 뭘로 나타나요? 자, 나타났다.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왜냐라고 한다면, 왜냐라면,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 별은 어때? 굉장히 고온체지만 그 별의 대기를 이루는 거는 온도가 낮아지죠? 바깥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네. 대기를 통과 시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대기를 통과한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하잖아. 그러면 그 대기에 어떤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 자, 이게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32페이지에 보면은 자,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까지 다 끝난 거야. 책에서는 간단하게 쭉 그림도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 초기 원소의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빅뱅 우주론으로부터 배워볼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오른쪽 33페이지 봐봐. 자, 우주의 원소 분포 해놓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원소의 종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개수, 굵기 등을 이용해서 원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소의 질량비 봐봐. 흡수선의 세기, 선폭이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랬니? 네. 선생님 여기다 써놓은 거야. 여기 써준 거예요. 물질의 양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흡수선의 세기를 분석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더니 어때? 자, 연소 스펙트럼에서 마구 검은 줄무늬들 있죠? 프라운호퍼선이라 그래서 왜? 태양도 별빛이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넘어가서 35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빅뱅 우주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정상 우주론하고 비교 설명했죠? 네.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바로. 그래서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자, 초기 우주에 존재하는 초기 원소의 자, 경원아, 오늘 배우는 건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또 여기까지 배운 거 문제를 통해서 두 번 다 풀어야 돼, 그 단원. 그리고 네. 이거는 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준비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면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 니네 학교, 네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3명인가 많이 들어올 땐 4명까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진도가 앞에 뒤에 막 이렇게 섞어서 나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나중에 시험 준비한다 하더라도 있지 앞에 부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험 준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초기 원소의 생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볼 텐데, 자, 첫 번째, 자, 우주 생성을 한번 보자. 약 138억 년 전에 고밀도, 고에너지인, 자, 우리는 이 빅뱅을 선생님도 한 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요즘은 한 점이 아니고 어떤 시점이라고 하더라고. 고밀도 고에너지로 존재했던 우주의 한 시점이 근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한 점이라고 표현해보자. 이건 좀 틀린 표현이래요. 자, 고밀도 음,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하여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자, 빅뱅 3분 내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쓰는 게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 자, 초기에는, 빅뱅 초기에 우주는 매우 고온이에요. 온도가 높고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기본 입자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기본 입자는 어떤 것을 기본 입자라고 하느냐면 쿼크나 경입자라고 해서 경입자에 전자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쿼크도 6종류가 있었고 가벼운 입자라 그래서 경입자에도 6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초기에는 저렇게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았고, 가벼운 입자하고 쿼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지냐면, 쿼크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굉장히 불안정해. 그래서, 자, 양성자가 먼저 생겨요. 자, 양성자가 생성되는 것은 유쿼크라 그래서 업이라고 불러요. 업 쿼크가 2개, 다운 쿼크라 그래서 D 쿼크가 1개로 구성이 되는데 U 쿼크는 전하량이 3분의 2야 플러스 D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자 3분의 2짜리 2개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빼면은 3분의 3이니까 1이지. 그래서 네. 양성자는 플러스 1로 하는 거야. 자, 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중성자도 역시 쿼크가 결합해서 U 쿼크가 한 개, D 쿼크가 두 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역시 뭐야? 중성이 됐잖아. 자,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들이 서로, 자, 초기에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됐어요. 양성자가, 자,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자,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자. 우주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이걸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 주변의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또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동등하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었겠니? 몇 대 몇? 야, 동등하게 음, 일어났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고, 네. 동등하게 일어나. 그러면 그러면 개수가 똑같지 않을까? 적으니까 1, 그렇지. 1대 1이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자, 우주의 온도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자, 주변에서 에너지 받는 반응이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그래, 주변에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주변에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변에서, 자, 이렇게 설명을 써줄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억제돼요. 자, 흡수되는 반응이 뭐야?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억제가 되겠지. 그치? 네. 주변에 누구 있어? 아, 네. 자, 이거 봐봐. 그러면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억제가 되면, 그러면 봐봐. 네. 중성자가 잘 안 만들어지지? 네. 그러면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는 누가 더 많을 거야? 양성자하고.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 수비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변하냐면, B는 몇 대 몇? 7대 1이 돼요. 자, 7대 1이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게 양성자야, 양성자. 근데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7대 1 맞죠? 네. 중성자.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대체로 어떻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똑같아. 네.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같을 때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비도 1대1이었지. 근데 이번에는 양성자가 중성자의 7대1로 변했으면 질량도 7대1로 존재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3분 내에 있었던 일들이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3분 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두 번째. 빅뱅 3분 후. 빅뱅 3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소 원자핵이 발생을 해요. 자, 수소 원자핵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여기서 다시 그려볼 테니까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요렇게 네 개의 덩어리가 이게 수소 원자핵이 돼요. 그 다음에 저 하얀 동그라미 하나씩이 전부 뭐라 그랬어?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죠? 네. 이게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이게 뭐야? 수소가 아니라 이건 헬륨이지.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걸 수소 원자핵이라고 썼어. 왜?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됐니? 그래서. 수소 12대 원자핵과 1,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몇 대 몇? 12대 1. 12대 1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질량비는 이거는 위에 거는 좀 다시 쓰자. 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 그러면 양성자하고 3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 3대 1. 3대 1이죠. 12대 4니까. 12대 네. 개수로 12대 4가 돼서 3대 1이 되지. 네. 자, 여기에서 이게 바로 자, 요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아낸 게 바로 굉장히 큰 증거로 하나 찾아낸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네. 경원아, 니네 1학년 때 통합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니네 화학하고 뭐 한다고도 했었잖아. 음, 네.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좀 확실하게 다시 알려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네. 이게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어. 네. 화학도 어렵거든. 그러면 화학도 좀 배워야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방학 동안에 3월달 전까지 네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배울 때, 이게 지금 시험 준비다라고 해야 돼. 네. 자, 세 번째. 이거는 빅뱅 3분 후고요. 이제 점점점 시간이 더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졌어. 빅뱅 38만 년 후.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첫 번째,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어요. 자,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니? 자, 두 번째,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 자, 온도가 너무 높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막 크니까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갖고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 그러면 붙어 있으려고 안 해. 그래서 원자 핵에서부터 전자들이 다 이탈해 있었거든. 근데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니까 이제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수가 있었어. 그래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중성 원자 형성이 돼. 이 중성 원자라고 해봐야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겠지. 왜냐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건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었잖아.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의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잘 봐, 이제 이때 전자가 끌려 들어가면서 중성 원자가 될 때, 이때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자, 에너지. 이 에너지가 빛이에요, 결국은. 에너지가 거의 온 우주로 자, 균일하게, 균등하게 퍼져나갔어요. 자, 그것이, 자, 여기 보자, 이제. 이게 온 우주로 균등하게 퍼져나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가,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예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자,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관측 장비가 관측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더 명확해졌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 이거를 이제 자, 여기에서 바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예측한 사람이 누구냐? 가모프예요. 자, 빅뱅설을 가모프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네, 가모프는 뭐라고 했냐면 우주 빅뱅이 38만 년 후에 빅뱅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3000K가 되면서 중성 원자가 형성될 때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 자, 점차 파장이 길어졌어요. 점차 파장이 길어지고 현재는 자, 현재는 얼마짜리냐면 약 3K 물체 3K라고 하는 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온도잖아.
우리가 273K가 0도씨거든, 섭씨 온도로. 그러니까 3K는 엄청 낮은 온도야.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누가 관측을 했냐면,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측.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하는 거야. 근데 뭘로 관측을 했냐면, 지상 전파 망원경이에요. 자, 지상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야, 안테나. 그런데 지상 전파 망원경으로 거의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는 마이크로파를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파장과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거 봐봐. 예측을 가모프가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을 거야 라고 했더니 진짜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초기 원소의 생성이야. 자, 그 다음, 자, 경원아, 졸면 안 돼.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밖의 원소들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배울 거야. 그러면 또 네. 단원이 하나 끝나. 잘 봐. 그 밖의 원소들은 별의 생성과 진화 과정 중에 자, 중심에서 자, 헬륨 이상의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봐봐. 초기의 원소는 무엇과 무엇만 생성된 거야? 수소, 헬륨. 그렇지, 수소와 헬륨이야. 근데 별 진화 과정 중에서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헬륨부터야. 그러니까 네. 이것도 기본으로 알아야지. 별 중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원소가 누구야? 수소. 네, 수소 하나예요. 그러니까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만들어지지 않은 원소는 수소 하나고 헬륨부터는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도 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보내준 문제 확인해봐. 몇 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책으로는 43페이지까지가 끝난 거예요.